일본이 정서상으로 새로운 기술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인류 역사를 볼 때 문명과 기술이 퇴보된 적이 없다. 갈수록 더 과학이 발전하고 새로운 혁신만 계속하게 될 것인데 일본은 잠시 쉬어가기라도 하듯 기술 발전에 주저하는 느낌마저 드네요. 왜 이런 걸까요? 일제불매가 필요 없을 정도로 기술 수준을 높여야. 그러기 위해선 교육의 혁명적인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 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 불매를 한 방에 극복하겠다며 일본 넥서스가 놀라운 행동을 했지만 오히려 대망신을 당해 화제입니다. 한국 내 점유율을 높이려고 첫 번째 전기차를 선보였던 것인데 현대차와 비교되는 황당한 성능의 외신들의 비판이 쏟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비슷한 시기 현대차가 아이오닉 6의 티저 영상을 공개하자 네티즌들이 300만 건 이상 시청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 일본을 더욱 초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넥서스의 배터리를 제공한 파나소닉마저 형편없는 기술력이 드러나 테슬라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이 일본을 제껴두고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어 초대박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망신을 당하고 있는 도요타와 렉서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요타의 고가 브랜드 렉서스는 2001년 한국에 진출해 판매량 1위를 해온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월 평균 1000대 이상을 판매했고 길거리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차가 됐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직후 불매가 확산되며 고꾸라졌고 현재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렉서스는 2020년 8,900대 정도를 팔아 전년 대비 27%가 줄어든 바 있습니다. 일본차 전체로 봐도 지난해 한국에서 25,500대를 팔아 불매운동 직전인 2018년 45,000대에 비해 절반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소폭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몰락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5월까지 국내에서 2,200대를 팔아 전년 대비 10%가 줄었고 렉서스의 경우에는 2,400대를 팔아 36%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 내 렉서스와 도요타의 수입차 순위는 8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지난 15일 렉서스는 반격 카드로 UX300이라는 전기차를 한국에 출시한 바 있습니다. 최초의 전기차를 선보여 수입차 맹주에 복귀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렉서스가 만든 첫 전기차인 만큼 일본차의 자존심이라 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렉서스는 해당 전기차 가격을 5,400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경쟁력을 높였다고 자랑해왔습니다. 실제로 약 5천만 원대인 현대차 아이오닉 5와 큰 차이가 없는 가격입니다. 그들은 1회 충전에 400km를 달릴 수 있다며 한국차와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렉서스의 순수 전기차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다, 차량 판매량이 곧 회복될 것이다 라고 자신했고 네티즌들 또한 만약 한국에서 많이 팔린다면 이익은 전액 일본으로 송금될 거야. 죄송합니다. 아마 넥서스니까 팔릴 것이다. 노제패는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기차가 한국에 도착한 후 그 황당한 성능이 드러나자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증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상온 기준 233km로 나온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200km도 안 나와 중거리 여행조차 불가할 정도로 초라한 내용입니다. 이는 비슷한 크기의 현대차 코나 EV에 비해서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주행거리가 400km 안팎인 아이오닉 5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54kWh임을 감안하더라도 형편없는 기술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황당한 충전 시간입니다. 급속 기준 75%까지 채우는데 50분이 걸리고 100%를 채우려면 80분이 소요됩니다. 전기차 충전 표준인 DC 콤보가 아닌 DC차 데모를 사용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의 완충 시간이 18분 정도인 것에 비해서도 크게 느린 것입니다. 렉서스 측은 주행거리가 짧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이 주행거리에 신경 쓰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잠재력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봐달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5년이나 된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있기에 배터리 제어 능력은 더 안정적일 것이라 자부했죠. 하지만 렉서스 전기차를 먼저 확인한 해외 이용객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스크린은 터치가 안 돼 패드로 조작해야 한다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옆에 아날로그 시계까지 달려있다며 최신차가 맞는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마우스처럼 손으로 조작해야 하는 패드는 정말 짜증난다는 언급과 함께 스크린 위는 화가 날 정도로 별로라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 회사 조직만 그런 줄 알았는데 최신 전기차가 저 정도라면 완전히 기대 이하라는 혹평을 내놓았고, 또 다른 이는 잘못 본 것인가 하고 다시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렉서스의 잠재력이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나 버린 상황입니다. 도요타와 렉서스는 많은 부분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요타는 전기차 개발에 8조 엔을 투입하겠다면서 2030년까지 30종의 신형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렉서스 또한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 100만 대를 목표로 2035년에는 모든 모델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일본 전기차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친환경차로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첫 친환경차를 내놓은 이후 누적 300만 대 수출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19일 일론 머스크는 현대차의 판매 성과를 칭찬하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가 1분기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9%를 기록해 매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는 작년 대비 241%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 시장에서도 점유율 39.8%를 달성하는 저력을 보여준 상태입니다. 지난해 4월 아이오닉 올해 출시한 후 누적 수출 물량은 5만 5천 대 이상을 기록했으며 4월에는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렉서스가 형편없는 전기차로 한국 시장을 공략한 것은 최근 아이오닉 5가 일본 내에서 크게 두각을 보이자 맞불 차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극우 언론 산케이조차 현대차의 일본 재진출을 집중 조명하며 놀라움을 표했을 정도입니다. 일본 블로그에는 전기차에도 한류 붐이 일고 있다며 뛰어난 디자인과 충전 성능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을 타고 왕복 350km 이상의 롱드라이브를 즐겼다는 내용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는 230km가 한계인 렉서스 전기차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가 아이오닉 6의 티저 영상을 공개하자 일본은 또다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공개된 영상은 조회수 121만 회를 기록했는데 외국인이 볼 수 있게 영어로 제작된 것은 6일 만에 324만 회를 돌파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오닉 6의 주행거리는 5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9월쯤 판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외국인들은 이 공개를 정말 기다려왔다. 정말 신난다. 정말 좋은 영상이다. 아이오닉 5와는 달리 대량으로 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또한 고급스러움과 신비함이 느껴지는 티저 영상이네요. 완전 기대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렉서스와 함께 망신을 당한 기업은 배터리를 제공한 파나소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일본의 배터리 사업 침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계 배터리 점유율에서 중국이 48%로 1위, 한국이 30%로 2위를 하는 동안 일본은 2019년 이후 급격히 망가져 현재 12%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 판매분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57%로 압도적 1위이고 여기에서도 녹색 일본은 2년 전 대비 절반 이하로 몰락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테슬라마저 파나소닉의 배터리 생산 지연에 분노하며 한국으로 배터리 물량을 몰아줘 일본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원통형 전지를 일본 파나소닉, 중국 캐틀, 한국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조달해 왔는데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4680유형은 파나소닉과 함께 개발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만든 배터리의 수율은 50% 이하로 나타났고 당초 2023년 3월 양산 개시를 선언한 파나소닉도 수율이 올라오지 않아 1년 이상 생산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율이 90% 이상은 돼야 안정 단계로 볼 수 있는데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올 2월 테슬라는 4680 배터리 100만 개를 생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테슬라 차량 1000대 정도에 들어가는 극히 적은 물량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파나소닉에게 개발을 앞당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결국 테슬라는 LG에너지 솔루션에 긴급 도움을 요청했던 상황입니다. LG 측은 지난 13일
5,800억 원을 투자해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11월 양산이 목표인데 먼저 시작한 파나소닉보다 더 빠르게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소식은 일본 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는 파우치뿐 아니라 원통형 생산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네시스는 후발주자임에도 넥서스의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작년 11월까지 44,000대 이상을 팔아 236% 급증세를 보였고, 같은 기간 넥서스는 미국에서 32% 판매가 감소하며 나락에 빠졌던 것입니다. 제네시스가 전기차 전용 모델 GV260을 출시하는 등 이미지가 좋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제네시스는 미국 전문지 평가에서 BMW와 렉서스를 제치고 1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반면 도요타와 렉서스는 올해 미국에서 46만 대 리콜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안전장치가 갑자기 무력화될 수 있는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입니다. 제네시스는 놀라운 기술까지 선보여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2월 무선 충전 기술을 시범 적용하며 세계를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기차 무선 충전 선도업체 와이트리시티 임원진들은 제네시스의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트위터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무선 충전 기술의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50kW 이상의 고출력 무선 충전 기술은 약 1시간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차로 등에서 신호대기 중 약 1분 충전으로도 5km를 주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2024년까지 국제표준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은 11kW 이하의 무선 충전에 대해서만 규정해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방법으로 완충을 하려면 7시간 이상이 필요해 효율이 크게 낮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기차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로 한국 불매를 뛰어넘겠다는 넥서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청중의 일부 의견. 아직도 일본 불매운동 진행 중인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일본 차를 구입하여 돌아다닌 놈들이 있다. 주 정차미법 규위반하는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블랙박스를 이용 관할기관에 고발하여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저 오만한 일본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한국인을 가소롭게 비웃기 때문이다. 정신들 차리자. 쪽팔리지도 않나. 우리 조상님들을 무수히 죽인 저 나라가 비웃게 하지 말자. 아직도 수만 대씩 일본 차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볼 거 하나 없고 맨날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경제적국의 차를 사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하긴 일제 치하에서도 모두 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니니까. 그 와중에 적국 일본을 도운 조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